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백과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는 우리 몸의 중요한 혈자리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혈자리는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 100가지 경락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백회혈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자극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 백회혈이란 백회혈 한자로 은백, 일백입니다. 는 모일회입니다. 은혈자리 혈입니다. 그러니까 백회혈은 100가지가 모이는 혈자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100가지나 모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14경락이 흐른다고 합니다. 14경락이란 14가지 주요 경락을 말합니다. 이 14가지 경락 중에서 6가지 양경락이 모두 백회혈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회혈은 온몸의 양기가 모이는 곳, 모든 기운이 만나는 곳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설명합니다. 백회혈은 머리 꼭대기, 정수리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회혈은 동맥이라는 경락에 속합니다. 동맥은 우리 몸의 뒤쪽 중앙을 세로로 관통하는 경락입니다. 꼬리뼈에서 시작해서 척추를 따라 올라가서 머리 뒤쪽을 지나 정수리 백회혈에 도달하고 이마를 지나 인중까지 내려옵니다. 동맥은 양기를 주관하는 경락이므로 백회혈은 온몸의 양기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회혈을 자극하면 온몸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정신을 맑게 하고 양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섹션 2. 백회혈의 정확한 위치. 그럼 백회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양쪽 귀의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세요. 귀의 가장 위쪽 끝, 귓바퀴의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똑바로 위로 선을 그어 올라간다고 상상하세요. 양쪽 귀에서 각각 수직으로 올라간 두 선이 머리 위에서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미간을 찾으세요. 미간은 양쪽 눈썹 사이입니다. 미간에서 똑바로 위로 선을 그어 올라간다고 상상하세요. 그 선이 정수리 한가운데를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선과 아까 말씀드린 양쪽 귀에서 올라온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백회혈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꼭대기 정중앙, 정수리 한가운데입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갓난아기의 경우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두개골이 아직 닫히지 않은 부드러운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인이 되면 두개골이 닫히지만 여전히 약간 움푹한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백회혈을 찾으셨다면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세요. 약간의 압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찾기 어려우시다면 거울 앞에 서서 양손 검지를 양쪽 귀 위에서 시작해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리면서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곳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섹션 3. 백회혈의 효능. 이제 백회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회혈은 정말 다양한 증상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머리 전체가 무겁고 조이는 듯한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뒷목이 뻣뻣하면서 생기는 두통에 아주 좋습니다. 백회혈을 부드럽게 지압하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두통이 완화됩니다. 둘째, 어지러움증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증상, 이 모든 것에 백회혈이 효과적입니다. 백회혈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전정기관의 균형이 잡히면서 어지러움이 개선됩니다. 셋째, 신경 안정에 탁월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날 때 백회혈을 자극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백회혈이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백회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백회혈 지압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보조적인 방법이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혈압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백회혈 주변을 자극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낭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머리 꼭대기의 백회혈이 항문 질환인 치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백회혈이 동맥에 속하고 동맥이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내장 하수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장 기관이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회혈을 자극하면 온몸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 내장 하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회혈은 귀울림, 코막힘, 치통, 눈의 피로, 안면신경마비 회복 등 다양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만능 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섹션 4 백회혈 자극 방법. 그럼 이제 백회혈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압입니다. 첫째, 손가락 지압법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백회혈에 갖다 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누르면서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압력을 높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한 번에 30회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30회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으로 톡톡톡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50회 정도 두드리세요. 이 전체 과정을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저녁 잠들기 전 한 번. 둘째, 손바닥 지압법입니다. 시계 방향 30회, 반시계 방향 30회. 이 방법은 넓은 범위를 자극하므로 백회혈 주변의 다른 혈자리도 함께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빗질 자극법입니다. 나무빗이나 뿔빗을 준비합니다. 플라스틱 빗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마 헤어라인에서 시작해서 백회혈을 지나 뒤통수까지 천천히 빗질합니다. 한 번에 50회에서 100회 정도 빗질하세요. 빗질할 때 백회혈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좀 더 집중적으로 자극해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두피 전체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넷째, 온찜질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백회혈에 올려놓습니다. 수건이 식을 때까지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온기가 혈자리를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두통이나 불면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뜸요법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방법이므로 한의원에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접구 방법도 있습니다. 약숙으로 만든 뜸을 생강 조각 위에 올려놓고 백회혈 위에서 태우는 방법입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섹션 5 주의사항 백회혈 자극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백회혈은 두개골이 얇은 부위이고 그 아래에 뇌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적당한 압력으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술을 마신 후에는 하지 마세요. 알코올이 체내에 있을 때 백회혈을 자극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술을 마신 후 4시간 이후에 하세요. 셋째,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백회혈을 자극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상 지난 후에 하세요. 넷째, 임신 중인 여성은 주의하세요. 임신 중에는
혈자리 자극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다섯째, 고열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감기로 열이 높을 때 백회혈을 자극하면 열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열이 내린 후에 하세요. 여섯째, 두피에 상처가 있을 때는 피하세요. 두피에 상처, 염증, 피부 질환이 있으면 지압이나 자극을 하지 마세요. 상처가 다 나은 후에 하세요. 일곱째, 급성 뇌질환이 있는 경우 금지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급성 뇌질환이 있는 경우 백회혈 자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허락을 받으세요. 여덟째, 효과가 없으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백회혈 자극을 꾸준히 했는데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한의사나 의사를 찾아가세요. 혈자리 자극은 보조요법입니다.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주된 방법이 아닙니다. 섹션 6 시니어를 위한 특별팀 5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백회혈을 자극하세요.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상태에서 백회혈을 30회 정도 지압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낮잠 자기 전 자극하세요. 시니어에게 낮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낮잠 자기 전 백회혈을 자극하면 적당한 깊이로 숙면하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책 중 햇빛으로 자극하세요. 날씨가 좋은 날 산책할 때 모자를 벗고 10분 정도 햇빛이 백회혈에 직접 닿게 하세요. 햇빛의 온기가 백회혈을 자극하고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한여름 강한 햇빛은 피하세요. 넷째, 손자, 손녀와 함께 하세요. 서로의 백회혈을 찾아주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건강 교육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부부가 서로 백회혈을 마사지해 주면 건강도 챙기고 친밀감도 높아집니다. 하루 10분 서로를 위한 시간으로 백회혈 마사지 어떠세요? 오늘 백회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백회혈은 머리 꼭대기 정중앙 양쪽 귀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선과 미간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백회혈의 주요 효능은 두통 완화, 어지러움 개선, 신경 안정, 기억력 향상, 혈압 조절, 탈모 예방 등입니다. 자극 방법은 손가락 지압, 손바닥 지압, 빗질, 온찜질 뜸 등이 있으며 하루 3번, 각 30회씩 부드럽게 자극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기, 술 마신 후 피하기, 임신 중 주의하기, 급성 뇌질환 시 금지하기 등입니다. 백회혈 자극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면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가 건강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백회혈 자극을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 하루 3번만 실천하면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혈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니어 건강백과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